안녕하세요. 마인드맵으로 준비하는 신학기 온라인 특강 강의를 맡은 강사 이재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주제는 마인드맵으로 자기소개서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기에 올라가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때 자기소개 마인드맵을 만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쁘게 그려놓습니다. 중심에. 그리고 이름과 나이, 가족, 사는 곳, 나의 보물, 싫어하는 것, 장래 희망 6개의 분류로 항목을 나눠서 주가지에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마인드맵을 만들면 자신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맵을 만들면서 마인드맵 작성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함께 시간이 되면 스케치북과 필기 도구를 이용해서 따라 그리면서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그려보세요. 먼저 자기소개 마인드맵이니까 중심 이미지로 자신의 모습을 한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 얼굴을 사람 얼굴 모양이 될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눈을 2개 그렸는데 눈이 작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코도 작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그리고 안경을 그렸어요. 동그라미 2개에 콧등위에 선을 이어서 안경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귀를 그리면 되겠죠. 반원의 U자 그리고 거꾸로 U자. 그런데 여기는 귓구멍을 없애고 선으로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앞머리카락 2가닥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옆머리를 짧게 잘라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점으로 톡톡 찍어 놨어요. 그리고 툭 튀어나온 토끼 이빨 2개를 그리고 이제 몸을 그려야 되겠죠? 몸을 사각형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팔은 직사각형 길쭉한 모양인데 팔 모양에 따라서 동작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게 그려놓으면 돼요. 자, 또 다른 쪽 팔도 그리고 손을 동그라미로 표현했어요. 손바닥 그리는 법도 배웠죠? 그 다음에 발은 조금 더 굵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발바닥을 그려줬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금방 자기 모습의 캐릭터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전체 틀이 완성되고 나면 안에 있는 옷 모양 같은 것들을 채워 넣으면 돼요. 단추도 그리고 주머니도 그리고. 자, 그리고 반팔 모양의 티셔츠, 셔츠를 표현했어요. 청바지에 이렇게 실로 꼬맨 부분을 그려줬어요. 캐릭터를 다 그리고 나면 말풍선을 그리고 이 말풍선 속에다가 짧은 인사말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자, 뭐라고 적을까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렇게 적고 나니까 금방 말을까지 걸어오는 재미있는 캐릭터가 완성이 됐어요. 자, 다음은 이 캐릭터 위에다가 색을 한번 칠해 볼까요? 여러 가지 색의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옅은 색부터 칠하고 다시 이제 진한 색으로 칠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색을 칠할 때는 선을 가리지 않게 옅게 살살살살 이렇게 칠해주면 훨씬 보기 좋게 색을 입힐 수가 있어요. 너무 진하게 칠하면 조금만 삐져나와도 선을 가려서 못난 그림이 되죠. 자, 이렇게 귀도 칠하고, 자, 빠진 부분이 없이 이렇게 빈틈 없이
채워주세요. 살색 부분은, 살구색 부분은 이렇게 다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머리카락을 칠을 할게요. 머리카락도 머리카락의 결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칠을 하세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약간 옅게 하얀색을 좀 남겨두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을 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머리카락 색도 마무리를 했어요. 다음은 옷과 구두의 색을 칠해 볼 거예요. 자, 색을 칠하기 전에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이 잘 칠해져 있는지 또 비어 있는 부분 없는지 잘 살펴보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세요. 만약에 다 마저 한 경우에는 동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다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시작하면 돼요. 자, 셔츠의 색을 파란색으로 칠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바지색을 한번 칠해 볼까요? 자, 바지색은 어떤 색이 좋을까요? 짙은 보라색을 칠해 볼게요. 이때 색을 칠할 때 처음에는 진하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좀 옅게 또는 반대로 옅게 시작해서 진하게 이렇게 색의 진하기를 다르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입체적인 느낌의 색을 칠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두색을 칠할 거예요. 구두는 반짝반짝한 재질이죠. 그래서 한쪽 부분을 하얀색으로 좀 남겨놓고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나중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비워두세요. 자, 이제 옷을 다 칠했어요. 피부에 이렇게 볼에 발그스름한 부분을 조금 칠을 해주니까 이제 금방 훌륭한 캐릭터가 완성이 됐네요. 안경도 약간 하늘색으로 색을 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중심 이미지가 완성이 됐어요. 자, 다음 단계는 이 자기소개 중심 이미지 옆으로 주 가지를 그려서 계속 마인드맵을 한번 완성시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인드맵에 주가지를 그릴 거예요. 주가지는 그 가지마다 색을 다르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주가지는 이렇게 황토색으로 칠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칠을 하는데 마인드맵의 가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마인드맵 가지 위에 쓸 글의 길이는 얼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려주세요. 그리고 가지의 굵기는 밑둥은 이렇게 굵게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모양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가지가 입체감이 느껴지고 또 안정감이 느껴지죠. 자, 이제 가지 위에다가 글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 글의 내용은 조금 전에 저번 시간에 정리한 내용으로 하면 돼요. 첫 번째 주가지의 글은 이름과 나이예요. 첫 번째 주가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크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가지로 나아갈수록 점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해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주가지를 그리세요. 자, 색을 바꾸어졌죠? 두 번째 주가지의 내용은 핵심어는 바로 가족이에요. 이렇게 가족이라고 큼지막하게 적어주세요. 자, 다시 색을 초록색으로 바꿔서 세 번째 주가지를 그리고 자, 가지 안에 색도 이렇게 빼꼼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가지 위에 핵심어를 적어주세요. 세 번째 주가지의 내용은 뭔가요? 바로
자신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곳 글자로 적지 말고 글자 대신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으면 나중에 그리는 과정도 생각나면서 마인드맵의 내용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나고 또 보기에도 재미있는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집 모양을 그리고 안에다가 눈을 그리면 이 집도 살아나는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죠. 집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말풍선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재밌죠? 자, 집도 색을 한번 입혀볼게요. 붉은색 벽돌집이에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옅게 살살살살 칠해줬어요. 자, 지붕도 채워주고.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주가지예요. 자, 네 번째 주가지도 이렇게 색을 바꾸어 주세요. 주황색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써볼까요? 자, 네 번째 주가지의 내용은 뭔가요? 나의 보물이죠. 나의 보물이니까 보물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그림으로 이 좋은 기분을 표현해 봤어요. 그림을 따라 그리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영상을 멈추고 다 완성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주가지를 그려야겠죠. 자, 다시 색을 바꿔서 이렇게 여기 위에 쓸 내용을 생각하면서 가지의 길이를 잘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를 그려주세요. 글자를 먼저 쓰고 가지를 그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지금 우울한 표정을, 눈물까지 흘린 우울한 표정을 그려봤어요. 왜냐하면 이 가지 내용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싫어하는 것 이렇게 적어주세요. 표정 위에다가 이렇게 살구색을, 피부색을 칠을 하고 붉은색으로 볼을 살짝 이렇게 색을 입혀줬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가지예요. 이렇게 가지를 둘러서 그리는 순서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또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다시 왼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순서로 그리면 돼요. 자, 마지막 가지의 내용은 장래 희망이에요. 자, 이렇게 글자를 큼지막하게 적어줬어요. 자, 이것으로 첫 번째 가지 그리기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 첫 번째 가지가 바로 앞으로 설명할 마인드맵의 중요한 항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부가지의 내용을 채워볼까요? 부가지의 내용은 이 주가지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면서 또 주가지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야 해요. 자, 주가지가 내용이 이름과 나이니까 부가지는 바로 이름과 나이가 무엇인지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주가지와 똑같은 색으로 가지를 그리는데 조금 더 얇게 그려주세요. 글자도 앞에 있는 주가지의 글자보다는 조금 작게, 여기 그림에서는 조금 크게 돼버렸는데 조금 더 작게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중심 제목으로 갈수록 훨씬 더 잘 보이면서 중요한 내용이 더 눈에 잘 띄겠죠. 자, 두 번째 주가지의 내용인 가족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부가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가지가 몇 개가 필요한지 생각해서 가지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엄마, 아빠, 동생 등을 적어주면 돼요. 아빠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아빠, 엄마, 동생 이렇게 적는데 글자로만 적지 말고
간단한 그림을 이렇게 같이 그려주면 그리는 과정 때문에 훨씬 재미도 있고 나중에 생각도 기억도 훨씬 오래 남을 수 있죠. 그리고 보는 사람도 훨씬 재미있는 마인드맵이 되겠죠. 이렇게 얼굴색을 칠을 해주고 또 간단하게 색을 칠해 줄게요. 간단한 그림은 색도 간단하게 칠해주는 게 보기가 편하고 시간도 절약이 되죠. 자, 이렇게 얼굴을 다 칠하고 아빠 몸에 파란색, 또 엄마 몸에 이렇게 붉은색을 칠을 해줬어요. 자, 동생은 녹색, 연두색으로 칠을 해줬어요. 그리고 글자를 쓰는데 주가지의 글자보다 조금 작게 해주라고 했죠. 그렇게 해야지 부가지는 가지가 또 여러 개가 생겨야 되는데 글자를 크게 적으면 많은 내용을 적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좀 작게 적어주세요. 자, 이제 사는 곳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부가지의 내용이 뭐가 오면 될까요? 바로 사는 곳이니까 서울, 그리고 종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다 완성이 됐네요. 그 다음은 왼쪽으로 넘어가서 나의 보물 내용을 완성을 해 볼게요. 같은 색으로 가지를 이렇게 그려주고 미리 그 마인드맵을 그릴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리면 이렇게 가지의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가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나의 보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카메라와 노트북이죠.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우리 간단한 그림을 사물을 그리는 방법에서 배웠죠. 그림을 무엇을 그릴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 특징을 그 사물의 형태를 간단하게 사각형, 동그라미, 세모로 표현을 하고 여기다 특징 하나를 더해주면 그 사물을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카메라를 그렸어요. 카메라 몸체가 될 사각형에다가 렌즈가 될 동그라미만 이렇게 그리니까 금방 쉽게 카메라를 그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카메라의 검정색 몸체를 색을 입혀봤어요. 자, 다음에는 노트북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화면이 될 사각형. 약간 뒤로 젖혀져 있으니까 사각형도 약간 기울여서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키보드는 너무 많으니까 다 그릴 수 없어서 이렇게 선 몇 가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화면을 표현을 하는데 광택이 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비워놓으면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키보드 부분을 색을 칠해주고 너무 진하게 칠하면 선색이 지워져서 가려져서 그림이 못나 보이니까 적당한 진하기로 해주세요. 그리고 노트북이라고 써줄게요. 그림을 잘 그린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다음에는 5번째 두 가지의 내용인 싫어하는 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 있죠? 그렇죠. 바로 책 읽기와 비 오는 날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책을 그려볼게요. 책의 특징은 뭐죠? 이렇게 양 페이지로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글자를 이렇게 선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책이 놓여져 있으면 밑으로 그림자가 생기니까 회색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하면 입체적인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이렇게 구름을 그려봤어요. 자, 구름 밑으로도 먹구름이
먹구름 느낌이 나게 이렇게 회색으로 칠을 해줬어요. 자, 이제 다음은 마지막 가지인 장래희망에 대해서 그려볼까요? 자, 장래희망은 뭐라고 했죠? 자동차 디자이너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를 그릴 거예요. 우리 아까 복잡한 사물 그리기에서 자동차 그리는 방법을 배웠죠. 각 부분을 띄어서 간단하게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어붙이면 아무리 복잡한 그림도 쉽게 완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자동차를 그렸네요. 그 다음에 빨간색 자동차 색을 이렇게 칠을 해주세요. 칠을 할 때 진하게 시작했다가 옅게, 또 광택이 있는 부분은 흰색으로 남겨놓으면 반짝반짝한 느낌도 나고 입체감이 들어서 예쁜 그림이 된다고 했죠. 자, 바퀴인 타이어의 색인 검정색도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입체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림자도 이렇게 칠을 했어요. 자, 자동차가 완성이 됐네요. 밑에다가 자동차 디자이너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금방 자기소개 마인드맵이 완성이 됐네요. 네, 이것으로 자기소개 마인드맵 만들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 중심 이미지의 캐릭터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은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항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더하거나 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만의 내용으로 훌륭한 마인드맵을, 자기소개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